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바로 오늘은 외국인의 2022년 톱픽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몰빵 중인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5,3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란다 그랬죠? 유튜브 보시고 저희가 구독자 2만 명 달성 이벤트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3만 명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또 3만 명 이벤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들 시청하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2년 외국인의 핫 토픽입니다. 바로 골드만삭스도 몰빵 중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종목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일단 증시가 상당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증시 방향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가속화에 따라서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 당연히 빨라질 것이고,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면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좀 증시가 흔들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 예측된 부분이었고 예상된 부분이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1월 10일에 예정돼 있는 나토와 러시아의 좀 협상으로 여기서 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워낙에 좀 이슈가 많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옵션 만기일까지 껴있다 보니까 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번 주가 안 좋은 거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좀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한테 당연히 부담이에요. 근데 그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먼저 좀 선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먼저 때리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이 증시에 미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미치는 영향 속에서 그래도 22년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의 그래서 주제가 뭐다? 바로 외국인들이 뽑은 22년 토픽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추천하는, 골드만삭스가 투자하는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겠는데, 골드만삭스가 2022년도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유망 종목을 냈습니다. 당연히 두껍게 냈겠지만 간단하게 또 정리가 돼 있어요. 보시면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은행이 2022년 토픽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022년도에 매수 전망이 예상되는 업종별 최선호 5개 지정을 했고요.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디지털화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종목을 선택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택지가 높은 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꼽았는데,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사실상 뭐 2020, 이게 기사가 나온 게 12월이라서 이게 올해라는 게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4%밖에 상승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요. 2022년 리오프닝 테마에 노출되거나 2021년 주가 저조 기간 이후 평균 회복의 기회를 제시하는 종목들에 대해 선별적인 또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이고요. 우리는 아마존이 우리의 10대 산업 테마, 이커머스,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미디어 소비 및 소비자 구독 재택 포함 등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재무 성과가 좀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최근에 좀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뭐 아니면 OTT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진 이유가 뭡니까? 다 플랫폼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주목할 만한 투자 종목으로 대형 또 유통업체 월마트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골드만의 최고 주식 아이디어 그룹인 확신 매수 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사라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잉이 있고요. 월마트가 있고 아마존, 나이키, 치폴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이키입니다. 아마존은 위에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아마존이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마트 같은 존재고요. 보행은 비행기 관련 주겠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이 뭘로 연관되어 있냐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코로나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좀 오를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화와 리오프닝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또 유망 종목으로 찍었는데 소매 업계에서 나이키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나이키를 사들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이키는 노동력 같은 잠재적인 구조 역풍과 약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제품보다 훨씬 강력하고 최고 비용 압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비싸도 산다 이거죠. 예, 나이키는 가격이 사실상 뭐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려도 누군가는 나이키를 사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디지털 전략과 가격 결정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제조사 보잉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다. 뭐 리오픈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좋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22년도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12월 31일 2021년도에 뽑은 투자 유망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도 좋아요. 여기서 뽑은 리오프닝도 좋은데 1월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뭘 뽑았냐라고 하니 바로 테슬라, GM 이외에 골드만삭스가 지목한 올해 전기차 수혜주입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보잉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아마존 이런 게 아니라 테슬라, GM도 좋은데 얘네 말고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GM만큼이나 괜찮은 전기차 수혜주를 뽑아놨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 부품 공급업체 등 전기차 관련 수혜 예상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마트 뭐 아니면 아마존, 보잉과 관련된 제외하고 새롭게 테슬라, GM을 제외하고 부품 업체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지난 13일에 배포한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유럽과 중국에서 전기차 비중은 10% 중반에서 후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면 우리가 흔히 그래 테슬라, GM, 뭐 BYD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품 공급 업체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뭐다? 다양한 전기차 커넥터 제조사인 암페놀 그리고 차량 내 연결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부품을 제공하는 스위스의 T 커넥티비티 그리고 센서와 전기보호 부품을 제공하는 센사타 테크놀로지 자율주행 기술 제공사인 아일랜드의 앱티브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협력사에서는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공급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 많이 들어봤죠. 마그나 인터내셔널 LG전자와 합작한 자동차 시트와 전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리어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6종목에 대해 매수 등급을 부여를 했고요. 테슬라와 리비안 관련 종목으로는 전기 제품 제조사인 자빌 서킷으로 관련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관련 애플리케이션 자동차 사업에서 계속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요. 앱티브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에 대해서는 테슬라와 GM을 주목을 했고요. 사실상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는 건 뭐냐? 전기차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부품주에 대한 자세하게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테슬라와 GM 그 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자율주행과 전기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뭐다? 차량용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전기차 부품주고 그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는 아예 전기차 차량용 반도체를 뭘로 넣었다?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한 섹터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럴까? 수요가 그만큼 넘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미 골드만삭스는 과거에서부터입니다. 보시면 2021 년도 8월 31 일입니다. 몇 개월 전이죠? 대략 3 개월에서 4 개월 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항상 "전기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노려라."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 년도에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2021 년도에 또 강조하고 그러다가 2022 년도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동차용 칩을 만드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월가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급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많은 그리고 정교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UBS는 독일 인피니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사비에르 부비니스 기술 하드웨어 애널리스트는 전기차는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고 인피니온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다. 그래서 인피니온의 매출의 3분의 1이 전력 반도체 판매에서 나오고 특히 부비니스 애널리스트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약 80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사용하지만 전기차는 약 550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쓴다. 그만큼 비싼 걸 쓰고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다라 얘기를 한 거고 자동차의 전기화로 이익을 얻을 또 다른 업체는 ST마이크로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문 사업을 확장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전기차 전환 흐름에 수혜는 예상되지만 기존 스마트폰 사업, 특히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중립 매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여러 대만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얘기 또는 기대감을 매우 정말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인 UMC에 대해 이제 전반적인 수요 전망에 대해 약간적인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확신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TSMC에 대해서도 매수 등급을 부여를 했고요. 반도체 설계업체 리얼텍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2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8월에도 전기차 반도체,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수요나 있을까라고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로 전전긍긍하는 완성차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는 GV 이제 80을 예약을 넣어도 지금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체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공장 완전 정상 가동을 한다라고 생산량이 좀 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말 자동차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자연재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빚어진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자 카페 회원들끼리 현대차 고장 가동 정보까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뭐 된다고 한들 안 된다고 한들 내 차가 뭐 빨리 나와봤자 뭐 엄청 빨리 나올 것도 아닌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공비치는 컨베이어 벨트 일부가 차량 없이 빈 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생산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생산 라인이 듬성듬성 비어 있는데도 라인이 돌아가는 것은 현대차가 홀류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홀류 생산이란 하나의 라인에서 복수의 차종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고 A 차량의 특정 부품 조달이 어려워 라인을 세워버리면 B 차량까지 생산을 못합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차량 작업을 멈추더라도 다른 차량의 생산 라인은 계속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못 만드는 차는 비어 있고 만드는 차는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공피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2023년은 돼야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실제 보면 닛산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의 수를 3분의 1로 줄였고 푸조는 308 해치백 차량의 객실과 트렁크 구분 없어 트렁크에 문을 단 승용차 이게 뭐냐면은 해치백이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차.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이렇게 이제 앞에는 약간 승용차 같은데 뒤에는 이렇게 차 문을 이렇게 여는 약간 스타렉스처럼 여는 차를 해치백이라 부릅니다. 설명이 좀 그지같이 나는데 모델의 속도계를 그래서 아날로그 속도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조금 줄이는 것도 있었는데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에 실패하면은 불가피하게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게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줄여도 꼭 필요한 반도체는 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차례 공피치 휴업을 실시한 현대차는 올해 들어 라인 정상 가동을 위해 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반도체를 뺀 임시 부품을 투입하고 사후 재작업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품 빼고 이거 만든 다음에 다시 가져와. 다시 넣어줄게. 라고 하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적용한 차량은 현대차 울산 공장이 생산하는 전기차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에는 여느 전기차처럼 열 관리 주요 부품인 전동 컴프레서가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없다 보니 일단은 나중에 다시 가져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노조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든 P룸 전기차 구동 시스템 내 일부 부품을 뜯어야 하고 사륜 구동의 경우 앞부분 서스펜션 부분에 대해서 내린 후 작업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문성도 없는 협력사에 추정자만 맡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 지금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난의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결국에 그 관련해서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전기차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 또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관심 가질 거는 전기차 부품주, 바로 전기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DIC입니다. DIC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기아차에서 생산하는 이 전기차의 이 감속기 주요 부품을 어, 전기차의 이제 감속기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DIC 보시면은 상당히 차트상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급등이 나와주고 계속 조정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강하죠. 네, 관심을 둘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KMH 하이텍입니다. KMH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골드만에서 자율주행 앱티브라든가 관련된 기업의 전망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왜 전기차 이꼬르 결국에는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KMH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SSD 그리고 그래픽 D램을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회로 IC 트레이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직접 회로를 이제 트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그게 KMH 하이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거고 세 번째입니다. NCN이고요. 얘는 그냥 자회사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수혜를 입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루인까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텔레칩스겠죠. 차량용 반도체 하면은 텔레칩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금 전에 KMH 하이텍을 보시면 최근에 조금 차트를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 많이 하락 나왔다가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전기차 관련주는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골든글로브라는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대상과 맞먹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바로 OTT입니다. 이 OTT가 왜 중요하냐 한다면은 최근에 바로 이 JP 모건도 골드만삭스처럼 이제 투자 전망 종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거기 안에 넷플릭스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JP모건이 추천한 내년 미국 유망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도 아마존은 똑같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들어갔어요. 이게 골드만삭스랑 다른 부분이죠. 넷플릭스가 들어갔다라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트위터, 우버, 펠로톤을 내년 주목할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요. 전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넷플릭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이고 넷플릭스가 주가가 내년 25% 이상은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JP 모건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를 포함한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전환을 가속화했고 소비자들 생활 습관에 스며들면서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25%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JP 모건이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OTT의 성장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사실상 골든글러브에서 작품상은 좀 불발이 났습니다. 이게 저는 기대감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제 오영수 배우님께서 남우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골든글러브 TV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오징어 게임이 아쉽게도 수상을 못했고요. 그 대신에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윤여정 배우님께서 못 받으셨죠. 근데 오영수 배우님이 받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골든글러브에서 못 받고 그때 어디서 받았냐면은 그 아카데미 대상에서 받으셨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이 TV 부문 작품상 후보 올랐는데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아쉽게 수상 못하고 석세션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 OTT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근데 대한민국이 꼭 성공하는 OTT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비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 이 킹덤이라든가 킹덤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부산행이라든가 뭐 이런 좀비물이 한 번 뜨면은 좀 성공을 하는 감이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OTT에서 좀비물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어디서? 넷플릭스에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K 좀비 어게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제 OTT 시리즈물에 생각하시면 돼요. 웹툰 기반이고요. 좀비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의기투합한 이재규 감독과 전성일 작가가 K 좀비 시리즈 3장을 엽니다. 히트메이커 이재규 감독과 전성일 작가가 전 세계 단 한 번 K 좀비 신드롬을 다시 일으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살아남기 위해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시리즈입니다. 한국형 좀비 그래픽 노블이라고 칭송받은 동명 웹툰이 원작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웹툰입니다. 정말 옛날 웹툰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리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게 일반적인 좀비물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신속하고 일상적인 공간에 학교에서 퍼진 좀비 바이러스라는 설정이 단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0대들의 기발하고 용감한 고군분투는 색다른 볼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1월 2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됩니다.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좀비물이란다면 대부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이제 좀비물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좀비물이고요. 이미 이게 웹툰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시리즈물로도 어느 정도 이상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이 콘텐츠리가 관련 줍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이 콘텐츠리 보시면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 만들어주고 있죠. 이때 이제 주가 상승세가 만들어지다가 지옥이 예상보다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빠졌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 학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전기차 부품주와 그다음에 OTT 관련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매일 알려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 뉴스, 시황을 장 시작 전에 정리해 주시면 무료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또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는 각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네,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뜹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뜨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이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급비 분석이 뭐냐면은 시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10일 추천주, 7일, 6일, 5일, 그리고 11일 추천주 제가 올려놨죠. 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뭔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2월 승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77.7%면은 10종목 중에 한 8종목 수익 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13%, 30%, 17%, 15%, 14%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추천주도 뭔지 무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뭘 알려드리냐? 장 시작 전에 제가 시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오늘도 장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을 전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올려드리거든요. 매일매일 테마주부터 정리해서 기술적 분석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보시면 이슈부터 관련주들까지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럼 들어오면은 모든 걸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자료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